이제 메디컬 편입 시험 스타일도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치.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뭐 모르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건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아니면 생소한 내용이거나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교수님이 충분히 이제 이 메디컬 편입 시험을 대비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선 제목을 재도전 학생에 대한 어떤 성공 전략이라 했는데 이게 또 무슨 의미인지 아연이의 어떤 이 성공 스토리 한번 쭉 들어볼게요. 우선은 간단하게 아연이가 직접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대학교 응용학부 바이오약 전공에서 이제 첫 편입으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에 진학한 후 이제 올해 약대 편입을 통해 한양대학교 약학과에 진학하게 된 최아연입니다. 요번에 이제 한양대하고 전남대하고 두 군데 약대 편입에 성공을 했어요. 아유, 너무 축하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약사가 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근데 요 아연이의 약간 스토리가 조금 이제 길 수 있는데 처음 시작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플랜 B. 이게 흔히 이제 근데 원래 플랜 B라는 표현은 내가 썼던 것보다는 이동일 쌤이 수업 시간 중간 중에 계속 플랜 B다 하면서 떠드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그래도 메디컬에 성공한 케이스가 아연이가 그래도 대표적인 예시이지 않을까 해서 한번 그 공부법을 좀 전달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좀 마련했고요. 이 플랜 B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메디컬 편입을 재작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죠. 네. 2년 전에 이제 처음 시작했고 이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가지고 우선은 고려대로 편입을 했고, 그래서 국민대에서 고려대로 편입을 하고 고려대에서 이제 한 번 더 한 거지. 그 한양대 약대 같은 경우는 고려대로 갔기 때문에 성공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맞는 것 같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측면에서도 이제 점수가 꽤 크기 때문에 이제 전적대에 이제 학벌도 무시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국민대였으면 조금 부족하지 않았을까? 네. 합격 못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남대 같은 경우는 학벌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맞아요. 굳이 뭐 고려대로 뭐 편입을 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닌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편입하고 가니까 좀 더 유리하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아마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처음부터 플랜 B를 생각한 건 아닌데 자기의 의도와 다르게 지금 이미 플랜 B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 그래서 올해 이제 의학대 편입을 준비했는데 잘 안 되고, 근데 연세대나 고려대나 이화여대나 중앙대 그 바이오 쪽에 편입을 성공한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혹시 1년 다시 할까? 하면 아연이가 갔던 길을 좀 걷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선 첫 편입에는 그냥 절반의 성공이라고 했는데, 근데 어찌 보면 이때는 약대 편입이 없었던 거죠. 그렇죠. 의대나 치대 편입만 생각하고 편입을 시작했는데, 근데 이제 성공 못했고 그래서 대신 이제 고려대 생명과학과에 들어갔으니까 절반의 성공이다 했는데, 이때 왜 잘 안 됐는지, 그리고 다시 편입을 해야겠다라는 걸 마음 먹게 된 그 배경이나 그 과정을 뭐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첫 편입을 도전했던 해에는 이제 저는 2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그래서 맞아. 이제 편입 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전 2학년을 수료했어야 했기 때문에 학업과 병행하면서 이제 2학기까지 편입 준비를 같이 했었어야 했어서 이제 필기도 그렇고 이제 영어 점수도 많이 메디컬 편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서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아연이가 이제 학점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학점이 국민대 있을 때 몇 점? GPA 99였습니다. 그치. 99면 거의 다 A+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학점을 관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건 잘했고. 마지막까지 2학기까지, 그러니까 2학년 2학기까지 학점을 계속 좀 관리했어야 되고, 그 관리를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생물화학 공부도 집중하기가 좀 힘들었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봐야 되니까.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이제 마지막까지 영어가 점수가 안 나왔지. 그러니까 첫 편입할 때 영어 마지막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기억나? 저는 이제 915점이었습니다. 나쁜 점수는 아닌데 그 점수로 이제 메디컬로 가기에는 이제 조금 힘든. 맞아요. 터무니없이 부족한 점수였습니다. 그럼 언제쯤 이제 그래도 연세대나 고려대 생명 쪽으로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맘먹은 건 언제쯤이었어?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동윤 교수님께서 이제 거의 뭐 기출 파이널 이때부터는 이제 점차 영어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이 조금 있어서
플랜 B로 연고대 편입을 하고 한 번 더 해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계속 하셨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설마 안 되겠어 했는데 이제 영어 점수가 정말 안 안 나오고 끝까지 안 나와버려서 이제 어쩔 그치. 수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고대에 다니면서 1년을 더 한 건데 요번에 이제 1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거나 1년 다시 하면서 또 다시 내 수업을 들었던 거지. 그쵸. 다시 또 기본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겠다. 생물도 그냥 이동 선생님 수업을 다시 들었던 거고. 네, 전 첫 해 들었던 교수님들 수업을 그대로 다 따라 했습니다. 다시 또 내 수업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선택한 어떤 이유나 그런 게 좀 있을까? 솔직히 이제 첫 해에 실패를 한번 하고 나면 교수님들을 한번 바꿔볼까 하는 이제 의욕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첫 해에도 교수님 컨텐츠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래도 첫 해에 제가 어쨌든 고려대에 가기는 했지만 의대 시험을 보긴 했었으니까 이제 메디컬 편입 시험 스타일도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치. 이제 시험장에 갔을 때 뭐 모르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이건 한 번도 못 봤었는데 아니면 생소한 내용이거나 이런 경험은 별로 없었어가지고 교수님이 충분히 이제 이 메디컬 편입 시험을 대비하기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교수님 듣기로 했었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재도전 할 때에도 이제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도 이제 점점 편입 시험도 스타일이 바뀌고 이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교수님이 굉장히 그런 트렌드를 잘 맞춰간다고 해야 되나? 그치. 약간 계속 새로운 걸 계속 하시고 이제 근데 그게 또 이제 편입 시험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들을 많이 진행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도 전 다시 선택한 것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올해 이제 합격이라는 이 마지막 결실도 맺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그러니까 이쪽 시험이 굉장히 좀 변화가 심하죠. 매년. 뭐 단 한 학교만 보더라도 그 전년도와 1년 후에 문제 트렌드가 확 바뀐 경우도 있고 맞아요. 계속 뭔가 변화가 있고 특히 작년과 올해는 또 다른 게 약대 편입이 없었다가 생겼고 맞아요. 그 이제 약대 편입 1년 했고 했으면은 이제 어떻게 편입이 진행되는구나라는 걸 알았으니까 맞아요. 내년엔 또 뭔가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제 3년 차인데 해마다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1년, 2년 전에 교재하고 작년에 교재는 완전 달랐고 맞아요. 올해 교재는 또 다르고 컨텐츠도 그러니까 아이가 처음 공부할 때는 타임어택 그런 게 전혀 없었지. 맞아요. 타임어택이나 그런 걸 해야 돼 싶었는데 1년 하고 나니까 정말. 야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겠다. 제일 그래서 중요한 훈련입니다. 1년 다시 할 때는 네. 타임어택도 하고 뭐 문제도 풀고 NDP도 더 여러 번 연습을 시키고 그래서 뭔가 좀 그 트렌드에 맞춰서 좀 바뀌어왔고 올해는 또 다시 약대 편입하고 나니까 경성대하고 계명대가 이제 분석화학이 나오더라고. 맞아요. 그럼 올해는 나한테 분석화학 수업을 좀 해줘야지. 그쵸. 그래서 또 6월 달에 전공화학을 새롭게 좀 개설할 건데 그래서 어쨌든 가장 학생들이 좀 봤을 때 뭔가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변화를 계속 추구하는 그런 강의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연이는 확실히 좀 느꼈던 것 같은데 처음 1년 공부할 때하고 다시 1년 공부할 때 아마 겹친 문제가 좀 있긴 했겠지만 새로운 문제가 더 많았어가지고 안 그래도 교수님이 이제 푸는 문제가 많은 걸로 유명하신데 이제 작년에는 그 재작년에 비해서 또 훨씬 더 많은 문제들과 1년 동안 고생했다.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내가 약간 이게 욕심이 좀 있었거든. 내 컨텐츠로만 합격을 시키고 싶다라는 약간 목표가 좀 있었거든.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새로운 걸 좀 만들어줘야 되고 올해 또 새롭게 더 만들 계획이고 그래서 나름 작년에 내 수업 듣고 뭔가 좀 잘 안 됐어도 다시 한번 들을 때 루즈하지 않게 뭔가 또 새롭고 뭔가 트렌드에 더 맞는 공부를 좀 시키려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잘 먹혔던 것 같고 맞아요. 오케이. 그리고 또 1년을 그럼 어떤 식으로 이제 시기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쭉 볼 건데 제가 생각에 이제 아연이의 공부 스타일은 여우보다는 약간 곰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요번에 원광대 의대 합격한 차유선이라는 학생도 최근에 이제 합격생 인터뷰를 찍었는데 그 친구는 약간 여우 같은 스타일이야. 약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이 시간을 좀 분배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었던 거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걸 공부하는 게 좋을지 계속 고민했던 그런 친구고 아연이는
시킨 것만 하자. 뭐 이것저것 고민하기 힘들고 계획 잡기 힘들고 뭐 전략 모르겠고 그냥 시킨 것만 하자. 맞아요. 라는 스타일로 그냥 그래도 해야 될 공부만 다 해도 충분히 잡혀갈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쭉 이제 믿고 갔던 거지. 맞아요. 근데 그렇게 믿을 만큼 교수님을 더 믿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도 시험장에서 경험했다시피 교수님 콘텐츠에서 부족한 거를 느끼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거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그치. 많은 학습이 될 것이라 만약에 생각해서. 올해 내가 만약에 뭐 중앙대든 원광대든 좀 특이한 문제가 많이 나는 학교에서 내 수업이 부족했다면 또 욕을 많이 먹었을 거야. 그쵸. 애들 이제 아무리 나랑 친하고 나랑 좀 소통을 많이 했던 친구들도 어쨌든 친해도 네 이거는 부족해라는 얘기가 좀 있었을 텐데 네, 맞아요. 근데 나는 뭐 자부하는 게 이 전혀. 정도 공부했으면은 충분히 뭐 교수님이 커버 못한 시험은 없습니다. 이론부터 좀 보자. 네. 이게 재도전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론의 공부법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재작년에 공부했던 거 말고 네. 작년에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건데 이렇게 고대나 연세대나 이제 자연계열로 편입을 하고 다시 한번 메디컬을 준비한 친구들은 한 학기는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작년 3월부터 6월까지면은 이제 고려대 재학 중이었던 거지. 맞아요. 이제 고려대 학교를 다니면서 추가로 이제 공부했던 건데 이때 이제 이론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좀 얘기해주면. 제가 2학년 때 학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해봤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막상 가서 하니까 또 주변에 유혹도 있고, 사실 저는 처음 입학할 때부터 이제 다시 편입을 준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도 결코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화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7월부터는 제가 현강을 들을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까지 1학기 동안 감을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시간은 없지만 감은 유지해야 되기에 이제 선택한 방법이 이제 교수님 워크북 풀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워크북이 뒤에 해설지가 다 나와 있어가지고 자습하기에 전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때 이론 수업은 따로 한번 워크만 풀었던 거야? 아니죠. 이론도 이제 전년도에 했던 게 있긴 했지만 올해도 제가 이제 양자역학 같은 경우에나 뭐 다른 부분들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올해 강의 중에서도 이론 찾아서 듣고 또 문제 풀기 전에 재작년에 했던 이론도 계속 복습을 하면서 거의 이론 다시 이래독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다시 다 본 거야? 이론 수업을? 강의를 부족하면 보긴 했지만 이제 커버되는 거는 이해되는 거는 그냥 제 필기 보면서 넘어가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오케이. 난 이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 그러니까 재도전하는 친구들, 이론을 좀 생략하려고 하는 친구들 많은데 절대. 난 이론도 그냥 빠르게라도 인강으로라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봐. 왜냐면 그 소소한 어떤 블랭크가 생기면은 문제는 대충 풀 수는 있는데 맞아요. 근데 자꾸 이제 구멍이 뚫리는 게 나중에 나타나. 그게 이제 나중에 한 파이널 때쯤에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땐 진짜 답이 없어지는 그땐 이제 이론을 다시 볼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디에 봐야 하는지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정리되어 있는 노트도 없고 그럼 이제 그냥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고 질문은 계속하고 그래서 뭐 나중에 피트 공부하고 편입하려는 친구들의 공부법도 이야기를 할 건데 그냥 단순히 편입을 재도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이론을 빠르게라도 좀 봐야 되고 또 하나 올해부터는 지금 아연이가 얘기한 어떤 양자역학이나 약간 추가적인 뭐 군론이나 그러니까 일반화학 내용은 아니고 추가적인 어떤 전공화학을 6월 달에 새롭게 개설을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냥 통합이론이다 해서 이제 일반화학부터 그냥 심화이론까지 다 묶어서 이제 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걸 구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걸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재도전하는 친구들을 위한 것도 좀 있어. 근데 저는 올해 교수님 그거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솔직히 올해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진짜? 생각을 좀 했어? 되게 아까운 콘텐츠. 그러니까 요번에 2025학년도 그 커리큘럼 소개한 영상을 봤구나. 네, 봤는데 와 저거 있으면 진짜 좋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개설할 그 전공화학이에요. 전공화학이라는 수업이 작년에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 보니까 전공화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석화학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굳이 어려웠던 양자역학을 기초이론 때 기본이론 때 할 필요 없이 빼서 그냥 전공화학 때 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또 추가적인 형태 개념들을 다 뭐 핵화학도 그렇고 뭔가 좀 플러스 알파인 거를 고분자도 그렇고 다 전공화학으로 모아서 좀
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재도전하는 친구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는 게 좀 고민스러우면 이론을 전에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노트나 전에 공부했던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으로 쭉 보는 건 괜찮아. 근데 전공과학은 필수. 이거 내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전공과학은 봐야 된다는 건 당연히. 그치? 그래서 원광대를 대비할 때 군론이라든지 뭐 계명대나 경성대를 위한 어떤 분석과학이라든지 다 필요하니까 그 이론을 한번 쭉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이제 그 이론 정리하는 방식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